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0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라이언 에어 항공기 보잉 737 맥스 8 이게 이륙 직후 추락해서 189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륙 직후에 이 항공기 조종사는 돌아가야 되겠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연락을 한 다음에 돌아오라는 허가를 받았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바로 추락을 해가지고 바다로 추락을 했는데 지금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아주 안전한 항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잉 737은 1967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10,000대나 팔렸습니다. 보잉에서 만든 항공기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사상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또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비행시간이 800시간밖에 되지 않았고요. 조종사 둘이가 탔는데 합쳐서 비행 경력이 11,000시간쯤 되니까 베테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 전에 그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치고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륙 직후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륙 직후에 보통 착륙할 때 비행기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순항 고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상승 중에 약 한 지상 2-3,000m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음이 들린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정말 희귀한 사고입니다. 물론 블랙박스를 인양을 해가지고 분석하면은 결과를 알 수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행기에는 20명의 공무원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자카르타로 휴가차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와서 이 여객기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1월 13일에는 페가수스 보잉 737-800이 사고를 냈고요. 그러나 이것은 뭐 미끄러진 거니까 터키군요. 미끄러졌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 절벽 바로 앞에서 서가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여러 사고 통계를 보니까 러시아, 이란, 쿠바, 인도네시아 여객기, 제트 여객기입니다. 추락 사고로 합쳐서 한 300명 정도, 300명 이상이 오면 우리 189명이니까 합치면은 약 4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제트 여객기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벌써 제트 여객기 사고, 집단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났습니다. 4건이나 났어요. 가장 안전하던 이 여객기 업계가 이제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항공기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통계로서 입증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죽으면 떼죽음을 하니까 항상 비행기를 타면 불안하고 착륙하면은 안도를 하는 것은, 인간이란 것은 하늘에서 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지상에 두 다리를 대고 걸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어떤 항공사가 안전하고 어떤 항공사가 불안정한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호주의 에어라인 레이팅스컴이라고 이 비행기의 여객기 또는 여객사를 평가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400개가 넘는 세계 항공사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 종합 랭킹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뭐 서비스라든지 안전도 종합 랭킹을 냈더니 1등은 에어 뉴질랜드, 2등은 호주의 퀀타스, 3등은 싱가포르 에어라인, 4등은 버진 오스트랄리아, 5등은 버진 아틀란틱, 3등은 에티하드 항공, 7등은 전일본 항공, 8등은 코리안 에어입니다. 8등은 9등은 캐세이 파시픽과 잘이 공동 9등이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1등석이 최고인 항공사는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석은 버진 오스트랄리아,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에어 뉴질랜드, 이코노미는 대한항공, 승무원은 싱가포르 항공이 최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경우에 항공기 탑승자 여객 수가 37억이나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관광객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로 항공사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트 여객기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소형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 이게 이제 작년 통계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벌써 4건의 제트 여객기 사고가 집단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이 전 세계 409개 항공사의 안전도를 따지는 랭킹을 보면은 호주의 퀀타스 항공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꼽혔습니다. 이 항공사는 과거 60년 동안 한 건의 사망사고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어라인 레이팅 스코어이 가장 안전한 항공사 20개를 꼽았는데 이 등수를 매기지 않고 그냥 20개를 뽑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알래스카 에어라인, 올 니폰 에어웨이스, 이건 전 일본 항공입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 캐세이 파시픽, 에미리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이브 항공, 핀 에어, 이건 핀란드, 우리나라에서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에어라인, 자판 에어라인, KLM, 루프트한자, 퀀터스, 로얄 졸다니안 에어라인스, 스칸디나비안 에어라인 시스템, 싱가포르 에어라인, 스위스 에어라인, 버진 애틀란틱, 버진 오스트랄리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가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저가 항공사 중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는 프론티어, 토마스 쿠크, 버진 아메리카 등등 10개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도가 낮은 항공사에는 북한의 고려항공이네요. 수리남의 블루윙 에어라인스, 인도네시아의 트리가나 에어서비스, 네팔의 부타 에어, 네팔 에어라인, 네팔의 타라 에어, 디예티 에어라인, 네팔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네팔 부다 에어라인, 저도 지난 4월에 네팔에서 탄 적이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네팔에 있는 작은 이 도시 그리고 작은 비행장 또는 이 히말라야를 보여주는 그런 코스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탄 비행기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다카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카트만두에 착륙하다가 추락해가지고 한 60명이 죽은 직후에 갔습니다만은 이 카트만두 공항은 좀 위험한 공항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잉사 통계에 의하면은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는 착륙을 위해서 마지막 접근 때 그리고 착륙 때입니다. 마지막 접근을 파이널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활주로를 향해서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고 그때 날씨가 나쁠 때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착륙 기어를 착륙 바퀴를 내리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 모든 행동이 집중되고 여러 행동을 동시에 해야 하니까 이때 자그마한 실수가 사고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착륙할 때 활주로에 제대로 닿지 못한다든지 자세가 나쁘다든지 뭐 옆으로 튕겨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활주로를 넘어선다든지 하는 그런 활주로에 닿아야 되죠. 착륙할 때 비행기는 활주로에 닿아야지 활주로만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활주로 폭이 뭐 아무리 넓어도 한 100m를 넘지 않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것도 한가운데 딱 닿게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걸 일상적인 것으로 99.999% 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사고는. 그 다음에 이륙대 사고가 6%. 이륙대 비행기는 가장 강한 출력을 냅니다. 또 이륙대 비행기는 가장 무겁습니다. 그때는 기름도 가득 실어 있고 하니까 가장 무거운 자세로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통계상으로는 착륙할 때가 가장 이 사고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느끼기에는 이륙할 때 가장 긴장한다고 합니다. 이륙할 때는 아직도 이 고도가 충분히 잡히지 않을 때니까 그때 사고가 나면은 이 대응할 여유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순항고도 때라든지 상당 고도가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있죠. 이륙대의 사고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이 자카르타에서의 사고도 무슨 고장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조종사들이 대응할 만한 이 공간이 고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6%고, 그 다음에 이륙 직후 비행기가 상승할 때 보통 이륙 후 7분이 중요하다 그러죠. 순항 고도까지 도달할 때입니다. 그때 6%, 본격 상승 때 6%, 순항 때 11%, 이렇게 사고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항공기 중에서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잉 717, 에어버스 380,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죠. 슈퍼잠보라고 불리는 보잉 787, 에어버스 350, 340은 한 건의 사고도 없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 교통수단은 어디냐?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입니다. 신칸센은 1964년에 개통을 했는데 100억 명 이상을 지금까지 치러 날랐는데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KTX도 이런 신칸센을 이기는 그런 가장 안전한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때 대한항공이 사고를 많이 냈죠. 역사에 남을 만한 사고도 있습니다. 사고라기보다는 사건인데 1983년 9월 1일 사할린 상공을 지나다가 영공을 지난 거죠. 격추되어 가지고 269명이 죽었고 그 4년 뒤에는 유명한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11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괌에 착륙하다가 산에 부딪혀 가지고 또 200명 가까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를 잘 운영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선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고 사람들이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세계적 항공사가 되는데 오게 되기까지는 이런 사고를 딛고 회사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잘 참아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항공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랑이고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항상 세계에서 1등 랭킹에서 1, 2등 하는데 그것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뒷받침하니까 그런 항공사가 된 거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